정말 북한에서 그 사스인가 이런 거 돌 때 우리는 김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국가가 할 소리예요? 저희 채널에 출연했던 조예나 언니가 물이 너무 깨끗해갖고요. 물을 받아놓고 한참을 이렇게 봤대요. 너무 깨끗해서. 그리고 먹었대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북한 같은 곳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진가를 아는 거지. 아... 거기다가 우린 또 뭐예요 또? 수돗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예. 또 정수기 또 해서 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직접 겪으시면서 예. 남과 북의 그 의료 체제를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글썽하셨어요. 저도 진짜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저희 엄마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북한에서 척추가 우리 엄마 완전히 끊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그 실오리 신경이 하나 남아가지고 어떻게 1년 8개월 동안 안순뱅이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그 신경줄로 이래 걷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 척추가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누구 하나 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다 판자를 대놓더래요. 여기다. 북한은 뭐 할 게 네. 뭐 그런 거밖에 없지. 그래서 진짜 아까 교수님 눈물 글썽이실 때 이렇게 양심적인 의사도 북한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또 우리가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전무후무한 전염병은 저 못 겪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는 열병이랑 사스를 제가 겪어봤어요. 또 위생방역소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북한의 전염병, 한국의 그렇죠. 전염병 대치 방법. 전염병, 예. 여기서는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전 세계 지구촌적인 팬데믹이지만 그 당대 예. 그 사회의 그 어떤 모든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보건의료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직배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건의료 그 현 상황, 예. 수준, 능력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건 정책, 감염병 대응 그 체제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전염병이 지금 팬데믹 된다 상황이다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슬로건이 뭐가 나오냐 하는 거가 이제 그 국가의 성격이 이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국민이 중심에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어디예요? 슬로건이 뭐예요? 혁명의 수뇌부 결성이야. 김정은이가 있는 평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양을 위한 방역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평양을 지키려고 평양으로 통하는 모든 육로, 철도, 그다음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 역학 확인서가 이제 나오고 그 기존에 원래 지역 간 이동이 통제하던 거를 더 2중, 3중으로 통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열악하고 힘들게 체감했던 그런 북한의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북한에서 그 사스라든가 이런 전염병 돌 때 많이 죽어 나갔죠. 열병 이런 거. 그렇죠. 돌 때. 뭐 그것뿐 아니고 그러니까 사스니 뭐니 하거는 뭐 코로나니 하는 거는 무슨 이제는 뭐 북한뿐만 아니고 예. 이제는 뭐 지구촌적인 문제가 됐지만은 그거 말고도 북한에는 항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계속 이렇게 그 유행하고 있는 만성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 전염병들이 많잖아요. 그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그 일단은 뭐 전염병 하게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그 격리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북한은 이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가 일단은 국료지책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뭐 북중 국경 차단, 주민 간 이동, 환자가 뭐 의심자가 나오게 되면 뭐 판자로 정말 못 쳐놓고 나오지 못하게 집 가둬놓고.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솔직히 다 아시다시피 그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거 있다고 쳐도 수도가 안 나오니까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둬놓으면 그 격리가 되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밖에서 뭘 넣어줘야 되는 누가 그걸 넣어줘?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격리라는 게 성립이 안 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러다가 물 못 먹고 탈수 오거나 불을 못 대 무슨 동사 오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이런 선택이 아니면 내가 격리 당해도 나가서 뭘 해야 되는가? 근데 당연히 나가지. 왜?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뭐 수도 전기 다 되니까 아니 쌀 라면 부식물감 심지어 배달도 돼. 그러니까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격리해도 돼. 그러니까 이 남북한은 이게 격리라는 그 간단한 가장 초보적인 이것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여기는 가능하거든요.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 그다음에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기능, 수준 이거하고 많이 관계되는 거죠. 지금 아까 북한에 뭐 실제로 저도 살다 왔으니까 다 공감되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너무 또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별일 없으세요? 먹을 건 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고 일 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죽을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나요? 단적인 사례로 어떤 내가 체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2006년도 겨울부터 이제 2007년도 봄 사이에 한 6개월 정도인가 북한에서 한때 송홍열이다, 뭐 홍영이다 해서 떠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길주역에 나가서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발생지가 양양도 김영직군이었어요. 양양도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심자가 있냐 하는 걸 내가 한 2개월인가 내가 나가서 그걸 했댔거든요.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뭐 김정일이 방침 내려오고 보건성 지시문 내려오고 사망의 지시문 내려 방침 내려오고 했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방역 투쟁 가지고 상당히 당시로서는 긴장해서 전 사회적으로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면 지시 하나 내려오게 되면 그걸 못 켜야 되잖아요. 당시에 그때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가 가까운 길주역 앞에 있는 길주역안에 지금 사람들 격리시켜라게 됐거든요. 격리시켰으면 식량을 줘야 돼,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주군 인민위원장 쪽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지시했어요, 또 주라고. 근데 나 당연히 이루어졌겠지 했지. 아니 김정일이 방침이잖아 지금. 국가 비상이고 지금. 다음 날인가 가니까 한 명도 없어. 이따 어디 갔냐고 하니까. 이따가 배고파서 이따가 다 갔대요? 다 갔지. 세상에. 그러니까 김정일이 지시도 식량이 안 나와, 몇 명 안 내는데 그렇게. 방역 이런 거는 무슨 뉴스나 떠들고 신문이나 떠들고 통제하는 것밖에 없지. 실질적인 대책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한국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국민들이 우선이잖아요. 일단 국민이 욕하면 또 욕할 수도 있고 반응이 되잖아. 또 자유국가로서의 그런 성격이 또 보여지는 뭐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일단 우리가 북한에 비한 남한의 체제의 우월성이죠. 그게. 방역 차원에서 보고 좀 인상 깊었던 게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런 걸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렇죠. 무슨 대책에 대한 거를 그저 시시때때로 나와서 막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북한은 아예 입도 뻥긋 못 하잖아요. 북한의 방역 투쟁 경우에는 북한은 예방의학을 강조하잖아요. 북한의 예방의학은 60년대 만들어진 건데 김일성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본질을 보게 되면 예방의학이라는 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이라는 개념의 준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어떻게 대책을 취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도 뭐 이론적으로 선전하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왜 북한의 예방의학의 본질은 현실적으로 뭐 어떤 거냐면 국가가 뭐 투자하고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대중 자신의 운동으로 그냥 전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주민이 알아서 다 해야 돼. 뭐 감기 돌면 뭐 소금물도 좀 이게 뭐 하고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몇 명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공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대중 자신 우리 스스로의 운동으로 만들어서 내가 날 지켜야 되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방역의 투쟁 이거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중 자신의 운동이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보를 차단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북한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전염병을 보게 되면 그 지역, 그 국가에 이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이제 전염병 같은 거는 이제 환경, 인프라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지금 무슨 마라리아가 떠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라리아 하게 되면 뭐 DMZ라든가 아니면 해외 갔다 온 사람들, 동남아 어디 이런 데 갔다 온 우리는 무슨 마라리아 가지고 크게 말 안 하잖아요. 왜? 마라리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일단 없어 별로. 너무 깨끗하고 다 잘 방역이 돼 있어서. 그렇지.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인성 전염병 같은 거는 이제 수도가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거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아직 사회 인프라적인 이런 것 자체가 일단은 전염병이 틀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환경인 거예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못 먹고 못 씻어서 그 위생 때문에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처럼 국가적 인프라랑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 그렇죠. 100% 공감되네요. 겨울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수도관이니 뭐니 이런 환경 인프라적인 건 국가가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90년대 중반 예. 그때 이제 그 콜레라, 장티푸스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상하수도하고 북한의 그 보건당국하고 방역소하고 책임이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예. 이게 대체 뭐가 문제냐? 일단 상수도가 오염된 건 알겠는데 예. 오염원이 된 건 알겠는데 이게 책임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책임 어디 있냐면 당시 지금 북한의 예. 그 상하수도가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걸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직도.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 이제 그 연료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속 정전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도도 잘 끊기고 예. 전기도 그러니까 전기 끊기면 수도가 끊기는 거죠. 그렇죠. 돌리지 못하니까.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수도 강이 이제 녹슬고 파괴되고 하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여러 곳에 예. 전면적으로 지금. 그러다가 이제 하수도관도 갔거든요. 예. 땅 속에서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같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떡하면서 서로 구멍 뚫리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오염된 거지. 그런 물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난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북한 전역이 다 이제 오염된 거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이런 인프라든 이제 뭐 아무튼 보게 되면 남북한에 다 비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 북한 현실을 보게 되면 말이 안 나와요 일단. 말이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느 건 먼저 말해야 될지 하는 뭐 이 정도지 사실은. 저희 채널에 출연했던 조예나 언니가 물이 너무 깨끗해갖고요. 물을 받아놓고 한참을 이렇게 봤대요. 너무 깨끗해서. 그리고 먹었대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 수돗물에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마 북한 사람 빼고 수돗물에 감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지. 이건 북한 같은 곳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진가를 아는 거지. 아. 거기다가 우린 또 뭐예요 또. 수돗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예. 또 정수기 또 해서 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물 때문에 뭐 사고 많은 건 없잖아요. 정말 북한에서 그 사스인가 이런 거 돌 때 우리는 김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국가가 할 소리예요? 북한은 세상에. 국가의 기능을 안 한다니까요. 와 진짜 이 전문가분한테 듣는 게 진짜 다르네요. 진짜로 전염병에 대해서 말한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거 좀 힘들어요. 일반 보건 의료 이런 것보다도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반응해야 되는 이런 그 부분이나 요소가 많아가지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방역도 못 하겠네요. 당연히 돈 없으니까 못 하는 건 맞는데 그럼 돈이 왜 없냐 하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게 되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럼 투자를 왜 안 하지? 또 올라가게 되면 관심이 없으니까. 북한은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 기득권 한 줌도 안 되는 네. 이런 자들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0만 원 그냥 노예로 알고 그냥. 네. 그러니까 본질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2,500만은 노예고 그렇지. 대한민국의 우리 5천만은 왕이다. 그렇지. 전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네요. 한 문장으로 때리면 체제의 차이. 우리가 그 가능한 거가 이제 체제가 그걸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